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184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선선하네요. 날씨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비가 진짜 약간 엄청 이슬비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내렸는데 그래서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전 오히려 좋았어요. 비 맞으면서 오는데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네, 좀 이런 날씨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무덥지 않은. 오늘 읽은 내용은 오늘도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같다. 오늘이 13번째 챕터 편지를 읽고 있는데 제목이 누구나 3번의 닮은 다시 할게요. 누구나 3번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꼭 3번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뭐 6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을 때 라는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고민하고 있는, 왜 고민하냐면은 이거를 만들어야 돼서 이제 8월 달에 있을 교회 캠프라고 하죠. 그 캠프에서 인생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도 매주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인생 그래프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내 인생의 변곡점을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한번 찾으면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느낌의 이제 우리가 언제 변곡점을 만나서 언제 좀 삶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달라지는 삶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해주는 것 중에서 이 찰스 앤디는 삶이 좀 S라인이다. 삶의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거나 뭐 대각선으로 그냥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없다고 일단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저도 이 삶의 그래프가 이렇게 파도같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는 누구나 그렇지 않나,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S자 곡선일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게 내려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올라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서는 올라가야 조금 더 적응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그 순간순간을 잘 즐길 수 있는지, 그런 느낌의 생각을 한번 해본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S자 곡선의 특징은 일단 내려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는 것도 끝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게 있고, 이게 특징인데, 내려갔을 때는 그 내려가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거기서 이렇게 좌절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올라가는 게 계속 영원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려오는 하강이 한번 있을, 그런 걸 염두에 두면은 좀 겸손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이 인생 그래프 같은 거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2가지 좀 특징적인 조언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조언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현실에 대한 안주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어떤 일이 닥쳐도 관리할 수 있다고 걱정할 게 없다고 느낄 때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래서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것은 좋지만 의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 긍정학원도 막 찍으면서 저도 긍정적인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게, 요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것도 재밌어요. 현재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찰스 앤디라는 사람이 일에 파묻혀서 다른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 빈정거리기도 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약간 깨달았다고 해요.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내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게, 다른 것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저는 좋은 이거 비유가 딱 머릿속에 좀 박혔는데, 뭐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 그래서 사과가 느닷없이 우리 무릎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행운의 확률을 높이려면은 과수원에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거? 그 문장? 뭔가 이게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겸손한 사람들의, 약간 성공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꿈과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에 던져놓고서는 그게 찾아왔을 때 운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주일에도 그 교회 분들이랑 막 이렇게 재밌게 수다를 떨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약간 공통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주제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런 주제를 갖고 모이지 않았고 그냥 각자 수다 떨러 나왔는데, 결국에는 끝에 이제 결론적으로 서로가 나눔의 약간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 한 공동체, 그리고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 모이는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문장이 그거에 좀 적절한 비유지 않나.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내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과수원에 있어야 된다. 그런 확률이 있을 만한 곳에 나를 놓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얘기지 않나. 그래서 이걸 뭐 그 삶의 그 약간 그래프에 적용을 하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환경에 나를 놓고, 그리고 내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무서울 거 두려울 거 없을 때는 밑을 내려다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밑에 하강하고 있는, 그래서 더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공간과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이런 파도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일들이 많은 이 삶에서 그래도 조금 유연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럼 긍정학원을 외치고 오늘 하루 화요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두 번째, 오늘 또 더불어서 같이 있는 삶을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았다. 세 번째, 항상 기뻐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다. 네 번째, 항상 감사했다. 겸손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다. 다섯 번째, 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